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제 지난번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뉴욕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는 뉴욕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이후에 일도 하면서 총 7년을 살았었는데요. 뉴욕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실제 뉴욕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과 이번에 여행 가서 새롭게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뉴욕 여행 가실 때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가실 수 있도록 꿀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함께 보실까요? 뉴욕에는 정말 볼거리가 많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명소들이 모두 모여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록펠러 센터, 타임스퀘어 등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을 포함해 브로드웨이와 카네기홀, 심지어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구겐하임 미술관, 모마 등이 있는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이끄는 월스트리트, 그리고 패션과 문화의 중심인 명품거리 5번가와 소호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의 단골 촬영지이다 보니 뉴욕을 걷기만 해도 영화에서 한 번쯤은 봤던 장소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시간과 여건만 된다면 뉴욕에 한 달은 있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보고 싶으신 곳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술관들을,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센트럴파크를 비롯한 뉴욕의 공원들을, 관광지보다는 맛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집 탐방을. 하지만 정말 꼭 놓쳐서는 안 될 장소들만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올린 미드타운 워킹 투어 영상과 앞으로 올릴 다른 뉴욕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여행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숙소죠. 뉴욕 호텔에 대한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뉴욕의 중심가인 미드타운의 브로드웨이나 6번가에 가까워질수록 호텔이 더 비싸지고 미드타운과 멀어질수록 호텔이 더 저렴해집니다. 뉴욕 호텔의 비수기는 언제일까요? 뉴욕 호텔 가격이 가장 낮을 때는 1월과 2월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춥거든요. 뉴욕은 보통 다 도보로 걸어 다녀야 돼서 더 춥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이 비수기인 거죠. 그래도 혹시 나는 눈 덮인 새하얀 겨울에 뉴욕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월, 2월에 가장 저렴하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뉴욕 호텔이 가장 비쌀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뉴욕의 대대적인 행사들이 있는 11월 추수감사절 주간과 12월 연말입니다.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땡스기빙 데이인데요. 이때 메이시스라는 미국의 대표 백화점이 주관하는 대대적인 땡스기빙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이기 때문에 이 주는 호텔값이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뉴욕의 크리스마스는 워낙 유명하죠. 12월부터 가격이 오르면서 크리스마스와 12월 31일이 가장 피크입니다. 매년 새해 전야에 타임스퀘어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카운트다운 행사 때문에 호텔값이 엄청 치솟습니다. 굳이 이때 가실 필요가 없으시다면 이 기간들은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호텔이 가장 저렴한 요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이 월요일인데요. 기업 행사나 출장 등으로 수요가 많은 주중과 여행객들 수요가 많은 주말에 비해 일요일, 월요일이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뉴욕 여행을 가실 때 일요일, 월요일을 포함해서 가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스퀘어 근처 호텔들은 비추입니다. 뉴욕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은 하루에 한 번은 사이렌 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끄럽거든요. 안 그래도 시끄러운 뉴욕인데 타임스퀘어는 24시간 내내 인파들로 인해 시끄럽기 때문에 타임스퀘어 근처 호텔들은 정말 고층 객실로 가시지 않을 이상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뉴욕 여행 가시기 전에 꼭 미리 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레스토랑 예약입니다. 뉴욕은 유명한 관광 명소들만큼이나 유명한 맛집들의 성지인데요. 그러다 보니 유명하고 인기 많은 곳들은 예약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피터루거 스테이크하우스는 적어도 3, 4주 전에 예약을 하셔야 실내 테이블 자리에 원하시는 시간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갑자기 2주 전에 뉴욕 여행을 결정하게 되는 바람에 예약에 실패한 레스토랑들도 몇 군데 있었고요. 피터루거는 운 좋게도 누군가가 캔슬한 자리를 간신히 하나 잡았는데 시간이 2시 45분 예약이었어요. 저처럼 갑자기 가시는 게 아니라면 여유있게 미리 예약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선 레스토랑 예약할 때 레지라는 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예약하실 때 취소 규정이 안내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스토랑 얘기가 나와서 뉴욕의 팁 문화를 알려드릴게요. 아시아 문화권에선 팁은 조금 생소하지만 뉴욕에서는 이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예의범절입니다. 우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면 웨이터분께 빌 혹은 체크를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처럼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테이블에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수증에 있는 금액대로만 결제하시면 안 되고 팁을 추가로 주셔야 하는데 뉴욕 레스토랑 팁은 15%에서 20%입니다. 점심은 보통 15% 정도, 저녁은 15%에서 18% 정도 내시면 됩니다. 사실 팁은 많이 낼수록 좋기는 합니다. 미국 분들은 음식과 서비스가 정말 마음에 들면 20%가 넘는 팁이나 간혹 팁을 100불씩 내고 가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는 없고요. 최소한 15%는 주셔야 모두 다 기분 좋은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호텔에 투숙하신다면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받으실 때와 체크아웃 하실 때 인당 1불씩 두고 가시면 되고 호텔 벨맨이 택시를 잡아주거나 가방을 들어줄 때도 1불에서 2불 정도 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뉴욕에 가실 때는 꼭 편한 신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뉴욕에서는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기 때문이죠. 저도 뉴욕 살았을 때 20분 거리를 걷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걷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을 정도니까요. 뉴욕은 택시가 꽤나 비싸고 또 심지어 택시기사한테도 팁을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거리더라도 10불 넘게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가장 가성비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지하철인데요. 뉴욕은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곳은 다 지하철로 다니실 수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는 편도 2불 75, 왕복 5불 50입니다. 충전식 카드로 원하시는 금액만큼 충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7일 혹은 30일 동안 한 달 살기를 하시는 분들께는 무제한 카드를 추천합니다. 횟수 제한 없이 7일에 33불, 그리고 30일에 127불로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또 전망대를 안 가볼 수가 없겠죠. 뉴욕에는 전망대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곳은 뉴욕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와 원월드 전망대입니다. 이 두 전망대는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는 뉴욕의 중심인 미드타운에 위치한 전망대로 그 유명한 뉴욕의 빌딩 숲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야경이 더 아름다운데요. 전망대로 나가자마자 눈앞에 바로 펼쳐지는 뉴욕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도시의 야경보다 밝고 아름답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월드 전망대는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위치한 뉴욕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입니다.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예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던 자리에 새롭게 세워진 건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이자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원월드 전망대의 장점은 뉴욕 미드타운과는 멀지만 자유의 여신상이나 브루클린 브리지와 같은 명소들과 함께 뉴욕시의 전체적인 풍경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경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를, 낮에는 원월드 전망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욕 여행 꿀팁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여행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